이제는 일선서에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지난 4월 1일부터 해가지고 전국 11개 경찰서가 CPO 범죄 예방 진단팀 전국 11개 경찰서 시범서가 대전 중부서로 선정이 돼서 운영을 했습니다. 원래 계획상에는 4, 5, 6, 3개월 시범 운영을 해가지고 7월부터 전국 확대 시행을 하기로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여성 범죄가 이제 일어나고 해가지고 좀 당겨가지고 2개월 시범 운영하고 6월 1일자로 전국 경찰 와서 확대 시행을 해서 지금 막 첫 발을 뗐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시범 운영을 하면서 자료가 전무해가지고 인터넷 자료 이렇게 뒤져보고 또 시청에도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다행히 그 조철희 과장님하고 인연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했었고 하다 보니까 2014년도에 저희 그 김동석 의원님이 대전시 그 도시 범죄 예방 도시 디자인 조례를 아주 그 내용을 보니까 꼭 필요한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시도를 뒤져봐도 그만한 자료가 없었고 의원님이 작년에 2015년도에 부산에서 열린 의원 협의체에서 우수 조례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시범 운영을 거쳐갖고 전국 확대 시행을 하는데 저희가 오늘 여기 6개 경찰서하고 지방청 또 우리 관제센터장까지 이렇게 오셨지만 사실은 저희가 이런 자리를 아주 간절히 원했습니다. CPO라는 전담팀은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는데 그동안 지금 앞에서 계속 말씀하셨던 기관 간의 협업이 전혀 없었다는 건 아닌데 협업이 잘 안 됐었고 또 지금 장 계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단일 창구예요. 그 경찰은 생활하는 쪽 단일 창구인데 구청만 하더라도 각각 그 분야가 다 다르다고 해가지고 어느 분야 어느 분하고 접촉을 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 가로등 또 공중화장실 중에서도 또 구에서 관리하는 거, 공원에서 관리하는 거, 또 3대 하천에서 관리하는 거 모든 그 분야가 달라가지고 어느 한쪽으로 협업을 기대하기가 참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이런 자리를 비롯해가지고 앞으로 중요한 거는 우리 경찰을 포함한 모든 기관이 상시 협의체를 운영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감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보다 좀 더 폭넓은 정보 교환이 되고 또 우리도 경찰관이 아까 우리 강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데이터 뽑는 건 쉬워요. 사계절 범죄, 3년간 범죄, 5대 범죄 이건 쉬운데 그 자료를 가지고 과연 어떻게 쓸 것인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범죄가 일어났으면 그 장소에서 어느 시간대 어떤 유형으로 대상은 누구고 이렇게 이제 세부적인 그 분석이 돼야 실질적인 그 세트에 적용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그동안 미흡했었을 겁니다. 저희가 자료를 주기도 어려웠지만은 준다고 하더라도 아마 자치단체에서도 그걸 가지고 어떻게 분석을 해서 적용했을지 그런데 그런 부분도 관련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제공을 할 수 있는 길을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앞으로 상시 협의체가 구성되면 좀 더 많은 얘기를 건의드리고 듣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 얼마 전에도 중부경찰서 그 담당자분하고 제가 직접 통화를 해드리고 자문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 자치구로 내려오게 되면 딱히 그 세테드라는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시범 사업을 하고 먼저 좀 활성화되는 그 시범 사업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에 일하는 그 세테드 사업을 어쩔 수 없이 맡게 됐다고 하면 좀 어폐가 있는 얘기고 그 위에서도 이제는 시범 사업 같은 경우도 세테드 사업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라든지 국민안전처, 뭐 법무부도 뭐 다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다 통합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자치단체에서는. 그래서 그리고 사업 부서 자체도 그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조직을 좀 개편하기가 단일 부서로 사업을 따로 나오기는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도 최대한 이런 연섭회의라든지 세테드의 사업을 그 시범 사업을 하면서 시범 사업 일환으로 세테드 환경 디자인을 담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중경차서 주무관님하고 말씀드리면서도 그 최대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총괄부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는 주도적으로 이런 것들 양식을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자문을 드리는 내용이 있었고요. 일단 저희가 최대한 뭐 시범 사업을 하면서 요 세테드라는 것은 범죄 예방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일단 그 대상지 선정 때부터 아까 교수님 얘기하셨듯이 1차적으로 저희는 민원 우선으로 해서 민원지가 많은 부분 그건 실제적으로 그런 식으로 시범 사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뭐 지금 경찰서에서도 CPO가 역할이 이제 주어지고 그런 거에 대한 빅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평가 지표를 따라서 그 대상지가 민원인 우선이 아닌 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제적으로 필요한 적재적소에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할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자치구에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동부경찰서 간데 동부청 간데는 특히 다른 위성구청이나 서구청에 비해서 그 주거 환경이나 그런 모든 부분이 좀 열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 이번에도 얘기 들은 것 같은데 그 아까 도보금 정도 예산이 나온 것 같은데 대전시에서 만약 도보금을 각 지자체로 내려준다면 뭐각 구청별로 일률적으로 주는지 아니면 그 각 구청 환경 쉽게 말하면 구청도 재정 자립도가 또 떨어지거나 좀 그런 걸 다이었다 비교해서 좀 차이를 등급을 해서 주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서 대전시 나오셨기 때문에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일반 교부금은 이제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에 따라서 주고요. 그다음에 특별 교부금은 딱 특정 지어서 주기 때문에 그런 정액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이번에 문제가 됐으니까 CCTV 확충을 위해서 5개구 5억씩 딱 25억 나갈 수 있는 거고요. 나머지 일반 교부금은 각 구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대전 이번에 실질비는 구청별로 총 33억 정도 예정했는데요. 중구가 7억 천하고 동구가 6억 7천, 서구가 7억 5천, 대덕이 6억 2천, 유성구가 5억 7천 이렇게 치안 소요라든지 이런 것에 약간씩 편차가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크게 알려지지 않았고 제가 어제 이제 동부경찰서에 세테드 관련해서 한다고 해서 어제 받아왔고 오늘 하고 해서 세테드에 대해서 지금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저희가 세테드하고 비슷했던 거 하나가 이제 국민안전처에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 공모를 해서 그게 한 10억짜리인데 저희가 그 공모를 사실은 응모를 했었어요. 응모해가지고 굉장히 막 몇 달에 걸쳐서 열심히 해서 국민안전처까지 가서 발표를 했는데 서구청이 졌습니다. 아 이번에 올해요. 작년에는 유성구청이 있잖아요. 네. 저희가 그래서 뭐 여건이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가서 저희가 될 줄 알고 했는데 그게 아마 세테드하고 비슷한 정책인 것 같고요. 지금 저희 구청에서는 그 세테드를 이렇게 총괄해서 할 만한 부서가 없어서 사실 여기 오는 것도 우리가 와야 되냐 좀 한참 논쟁하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워가지고 저희 하게 되면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부경찰서에서는 어제 범죄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구청하고 협조를 하는데 원래 이제 구청 협조를 한 분이 하기로 했는데 서부서에서는 세 분을 선정했습니다. 세 관을. 구청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가보니까 우리 경찰서하고 틀리게 세분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축가도 공영주택인데 공영주택도
원룸이 있고 아파트 있고 이렇게 세 분야가 돼가지고 협조하니까 누구하고 협조할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공유주택 개장도 하고 환경과는 또 요즘에 화장실하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환경과 이렇게 하고 또 여성가족부 3명을 협조받아가지고 구성을 했는데 그 일원화된 저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이렇게 경험상 해보니까 구성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또 막상 이제 오시라고 하는데 어디 부서라고 하는데 저는 안전대책과에서 지시가 없으면 못 간다고 합니다. 사회회의를 참석을 그 안전대책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그 청장님한테 부청장님한테 결재를 맡아가지고서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게 협의가 거기 이제 구청에 돌아가는 걸 제가 몰랐는데 이번 경험상으로 그 부서 협조하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협조하는데 일원화된 어디 이게 안전대책과라든가 이런 구성되어 있으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이런 회의를 하는 속상해서 그런 애로사항이라 서로 소통을 할 수 있게 자리가 마련되어서 말씀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경찰에서는 그동안 세트드 사업을 쭉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자체에서도 그동안 세트드 사업을 했으나 그게 세트드라고 할 수 없다는 점, 강용길 교수님이 얘기하신 거, 협업이 이루어져야 그 진정한 세트드라. 그거는 이번에 많이 느꼈고요. 그다음에 화장실을 미러시트지, 비상벨, 물론 이게 예산이 필요하다 보니까 구청과 협업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예산 분야에서도 의원님이 좀 도움을 많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세트드라는 그 단어 자체가 좀 생소했는데 이제 작년에 시에서 근무할 때 이제 도시재생 전력계획 및 활성화계획 추진 용역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전문가의 자문회의라든지 각종 회의를 거쳐서 세트드라는 그 용어를 좀 들었지, 근데 진짜 관심을 갖지 못했었는데 서구로 가면서 이 업무를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요즘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 범죄는 이제 계획적인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물리적 환경에 의해서 그 발생될 수 있고 또 발생 빈도도 달라진다는 것을 좀 알게 됐고 그래서 이 세트드가 도입이 되는 계기라고 이렇게 좀 알게 돼서 저는 이제 지자체나 경찰하고 이제 이걸 모였으니까 더 많이 이랑 소통하고 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치안 거버넌스 같은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각 기관들마다 갖고 있는 치안 정보들 그것들 교류나 교환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긴밀한 소통 관계를 갖고 있는 업무 체계 어떤 구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덕서 유광환입니다. 우리가 CPU를 발대식을 했지만 저는 범죄 발생에 대해서 물리적인 환경에 접근하는 데 대해서 사실은 제 CPU 역할이 사실 좀 불만입니다. 이 물리적인 환경으로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세트에 대해서 논의를 하니까 그걸 좀 약간 동떨어진 얘기가 좀 그런데 이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이 세트에는 한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저께 우리가 지금 그 발대식을 하면서 계속 그 야간에 나가가지고 그 우범지역에 가가지고 진단을 했습니다. 진단을 하면서 12시까지, 1시까지 하면서 이게 지금 진단을 해서 이게 계속 같은 말인데 주체인 예산을 가지고 있는 주체에서 우리는 아무리 피땀 흘려 발로 뛰어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이게 어디에 갈 거냐. 현실적으로 이 조사나 이 현장 진단은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지자체하고 우리만 해가지고 느끼지 않고 보고서만 이렇게 서로 공유를 하고 한다 해서 그게 서로가
이게 고생한 사람은 아무리 고생했다고 해도 고생하지 않은 사람은 그걸 못 느끼거든요.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첫 단계부터 협업만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시청이나 여기에서 그 세트드 관련해가지고 업무를 부서를 하나 만든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은 한 겁니까? 가능할지 안 할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업무를 하는 부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업무 분장이 있잖아요. 예? 생활안전과 하면 생활안전과는 무슨 업무를 한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업무에 여기 우리 행정청에는 지자체에는 세트와 관련된 있는 업무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 내용 중에 하나가 딱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어느 부서는 상관없이. 그러면 그 정확하게 내가 그 담당 업무라고 하는 업무 분장에 내 업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내가 업무가 소속해 있는 국이 그 담당 국과 개가 되는 것이죠. 지금 제가 물어본 이유는 우리는 이미 그 업무를 추진해가지고 이렇게 CPO를 만들어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언제 같이 협업을 할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만약 될 것 같으면 가능하면 빨리 해서 같이 움직이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저기 두 분 박사님 교수님한테 교육을 가가지고 2주 동안 교육을 잘 받고 왔어요. 근데 그 교육 받은 결과는 1차적으로 범죄 취약 지역에 대해서 이제 통계 분석을 한 후에 1차 현장 나가가지고 범죄 취약지에 대해서 경찰관이 진단을 하고 그 진단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 투입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자체적으로 우리 구성되어 있는 지금 막 구성을 하고 있는 단계고 구성되어 있는 데고 있는데 범죄 예방 협의체라고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각 그 지자체, 학술단체, 주민대표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1차 진단한 결과를 가지고 범죄 예방 협의체 위원들하고 현지 한번 다시 실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될 사항 즉시 개선할 수 있는 건 저희 경찰이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발로 뛰는 사람들이니까요. 순찰차, 순찰, 도보 순찰. 저희가 할 수 있는 즉시 개선한 사항은 순찰 같은 걸로 해서 즉시 시정적인 범죄 예방을 해 나가고 또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거 예산이 들어간다든지 시설 개선이 돼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그 예방 협의체 위원들끼리 논의한 결과를 지자체나 관련 기관에 통보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해나갈 계획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6월 1일 날 참 갑자기 발대가 되다 보니까 업무는 막 몰아치고 기관 간의 협업은 안 되는 것 같고 몸은 10개라도 부족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 답답한 심정을 저희 경찰 입장을 대덕소에서 대변해 준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덕구청 건축과에서 김민중입니다. 지금 이제 타 지자체에서 타 구청에서 말씀하셨듯이 업무의 이제 그 업무적인 그 과가 어떤 거냐, 어디냐, 그래서 이제 그런 논란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 경찰서에서도 이제 그렇게 구에서 협조를 받으려고 하면 어디는 이제 안전총괄과, 여기 서구청은 도시과, 유성구는 도시과에 주시고, 저는 또 건축과에 왔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그 어제 이런 공문이 오늘 이제 그 연석회의 참석해달라는 공문이 이제 그 각 구 도시과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영국 박사님께서 왜 대덕구만 담당자가 참석을 안 하느냐. 그래서 이제 국장님부터 전화를 하니까 국장님이 저한테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를 받은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문서가 온 적도 없다. 확인을 해보겠다 해서 시위로 연락을 해서 보니까 이제 도시과에 갔는데 자기들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접수가 된 상태로 그냥 처리가 안 되고 있었어요.
각 경찰서에서도 업무적으로 상당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세트드라는 게 어떤 그 건축, 그 다음에 디자인이라든가 아니면 도로, 그 다음에 이제 환경, 그 다음에 CCTV 들어가야 되겠고 상당히 많이 걸쳐 있다 보니까 그 업무를 이게 각 구청에서도 한 부서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고요. 각 개별적으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어떤 세트드 하면은 어떤 사업이라든가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끼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각 부서의 TF팀을 구성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경찰서에서도 협조를 받고 이런 형태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그 지금 쭉 말씀하시듯이 어떤 모체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취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게 좀 보완이 돼가지고 어차피 이제 경찰서에서도 이제 CPO가 이제 발대가 됐고 이제 각 부에서도 세트드 사업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잘 그 융화가 돼가지고 발전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년 전사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저도 여기 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6월 2일 날 왔습니다. 물론 그 전에 저도 이제 경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세트드라든지 생활안전 또 분야에도 좀 오래 있었고 감은 옵니다. 그래서 감은 오고 하다 보니까 전에 6월 1일 날 본청에서 기록받으러 가고 딱 생각한 게 이건 나 혼자, 저 혼자, 우리 경찰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자치단체가 껴야 되는구나. 그 파트너가 어딘가 내려와서 인터넷 검사를 하고 그 유성구청 걸 한번 봤습니다. 유성이니까. 그랬더니 그 안전 총괄과가 있더라고요. 다른 과는 대충 도시과, 뭐 건축과, 도시경관과 이렇게 하고 인식이 되는데 안전 총괄과가 도대체 뭐 하는 것인가. 한번 기회에 마지막에 발언하다 보니까 뭐 내용이 다 중복된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참 궁금합니다. 궁금하고 저도 그래서 세트드에 대해서 전에 생활안전과 근무를 하면서 오래 근무하면서 세트드 교육을 갔다 오다 보니까 아까 계양을 말씀하셨는데 저 현재 가봤습니다. 교육 과정에 현지 답사에서 가봤는데 참 좋더라고요. 내가 이곳에서 살면은 내 가족과 특히 내 자식들이 참 좋아하겠다 했는데 이번에 CPO를 담당하면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느낀 게 내가 근무하는 유성지역에 대해서 힘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힘을 해갖고라도 최대의 힘을 해서라도 그 계양처럼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걸 오늘 한번 느꼈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CPO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 또 오늘 와서 보니까 또 우리 파트너 그 유성구청에서 또 지침도 마련했다는데 처음 들었습니다. 미진한 분, 미진한 점 두루두루 앞으로 계속 연구하면서 하겠습니다. 구청부에서는 저희 이제 부총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세트드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가이드라인을 수립을 하고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조례를 제정할 그런 이제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행정적인 면에서 이제 몇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시에다가 이제 두 가지 정도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가 이제 강영리 박사님 말씀을 이제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자연스럽게 유연하게 적용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적으로 봐서는 이제 그 의무적으로 세트들을 적용해야 되는 사항을 명시화해 주시기를 이제 저는 이제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경관심리 같은 경우에도 반공사라든지 민간 분야에 대해서 또 건축물은 몇 제곱미터 이상이라든지 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연장이 몇 킬로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공사비가 얼마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그 명시화가 대상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 우리 시에서는 최소한의 의무적으로 이제 이 세트들을 적용해야 될 대상을 좀 명시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그래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긴 했는데 용역비도 너무나 적고 기간도 좀 짧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원리를 세분화하는 정도의 그런 가이드라인이라고 밖에 이제 볼 수가 없는데요. 저희 시에 부탁하는 이제
요소별로 뭐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도로라든지 이제 조명이라든지 했을 때 수치적으로 이제 그거를 명시화시켜서 누가 봤을 때도 이건 세부터들 적용한 설계다. 뭐 공원에 조명 뭐 50에서 60m 사이 이런 식으로 반복은 몇 센치 이렇게 명시화해서 기준을 마련해 주시면 민간인 봤을 때도 아 나는 이걸 적용해야 되겠구나 이제 쉽게 다가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 포괄적으로 비관적으로 해놨을 때는 너무 어렵다 이건 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누가 봐도 이 적용하려면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내가 적용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끔 그런 기준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굉장히 희망적인 것 같습니다. 어떤 거나 뭐 첫술에 배부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문제는 이제 출발했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협력해 나갈지는 다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유성구청에서 말씀하셨던 그 사업 기준은 제가 말씀드렸던 건 그 내용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투입할 거냐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그때그때 다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서울시에 이제 주거 환경 관리 사업에 갔는데 저는 원래 그 대로변이나 이런 데 CCTV 다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방범용의 그 목적에 별로 안 맞아요. 교통이나 무질서나 뭐 쓰레기 투기나 이런 거는 괜찮은데 주정차나 이런 거는 대로가 괜찮지만 범죄 예방은 사실은 일반적인 자연적 감시를 보완해주기 위한 역할이라서 안 좋아하는데 그 지역에 갔더니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다 보니까 대로에서 다 보여요. 그래서 대로에서 닫아달라고 요즘. 그러니까 그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원칙들이 변할 수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고 저는 세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이제 시청 담당 장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과 좀 관련이 되는데 물리적 환경 개선 사업의 앞으로 방향에서 제가 이제 예산이 아마 앞으로 좀 만만치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셉테드라는 이름의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률의 추진 방향이나 아니면 조례도 마찬가지고요. 방향이 뭐냐면 기존에 해왔던 우리가 해왔던 사업들이 있잖아요. 도시재생, 그 다음에 주거환경 뭐 개선 또는 관리 이러한 어떤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들이 기존에 있거든요. 여기에 셉테드라는 개념을 좀 탑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셉테드라는 사업을 별도로 하고 이거 5억짜리다 하면 사실 답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거환경 개선하고 또 맞물리게 되고 중복되는데 기존의 환경 개선과 관련되는 그 기본 사업에 셉테드라는 개념이 조금 더 추가된다면 아마 예산의 문제에서 상당히 효율성을 띨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부탁은 이제 공모 사업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국민안전처 공모 사업 단계에서부터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CPO들하고 좀 의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까지는 사실은 여기 이제 관심 있는 분들 특히 뭐 시에서 발표하는 공모 사업은 각 동에서 할 때는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관심 있는 직원 한 사람이 사실은 그거 다 만들었거든요. 제안서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다 보면 사실은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실패할 확률도 높아졌고 그렇게 특별한 게 없지만 그 중에서 조금 나은 게 선정됐을 가능성도 높다. 기본적인 어떤 방향하고는 안 맞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좀 공모하는 단계에서부터 서로 좀 협의를 하시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좀 이렇게 서로 협조하시면 그 사업을 딴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협조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 풀이 필요하시죠. 범죄예방 협의체 하시면서. 예.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앞으로 셉테드 사업 하시면서 아마 전문가 협의체가 전문가 풀이 필요하신데 실제로 전문가 풀 구하기 엄청 어려우십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경찰청과 대전시가 대전시 권역에 있는 전문가 풀을 좀 공유를 하셔서 요거를 각 경찰서든 아니면 각 구청에서 이러한 뭐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된 아니면 협의체와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그 풀에 명단을 주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이 또는 그 분야에 대한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좀 공유를 해주시면 어떨까 같이 그런 어떤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지금 경찰에서는 CPO들 만들어 놓고 지금 각 경찰서별로 다 예방협의체 만들려고 그러고 전문가들 다 집어넣으라고 그러는데 전문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쪽에서는 가능하면 건축 쪽 관련되는 건축과 도시계획 이쪽에는 이제 범죄와 관련되는 대전에도 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 전문가 풀을
좀 같이 공유를 하는데 이게 공유를 이제 지방청이나 시에서 전반적으로 명단을 좀 확보를 하셔서 이렇게 좀 활용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회의 결과 꼭 좀 보고를 해주십시오. 네, 오늘 회의하시고 보고 안 하시고 저희가 또 아까 그냥 빨리빨리 하시면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그거는 상관없이 오늘 회의 결과를 간단하게라도 아까 저 의원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다. 그래봐야 한 3가지, 한 3-4가지 정도니까 이러한 것들이 왔고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고 시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경찰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이런 거 앞으로 우리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게 내가 되든 남이 되든 그런 결과 보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저도 전적으로 지금 강일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저도 공감합니다. 이 세테드 단일 사업으로 뭔가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웠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 조사로 들어갔을 때 당연히 세테드는 한 개념으로 녹아 들어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하여튼 오늘 이 자리를 정리하자면 오늘 다소 이 행사 규모에 비해서 사실은 언론이 많이 왔습니다. 그 정도로 뭐냐면 관심이 높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아마 돌아가시면 굉장히 칭찬을 받는 자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그러나 그런 거죠. 시민들은 강남구나 뭐 이런 묻지마 살인 사건에 비교적 대전시는 빨리 대응을 하네 라는 시민들의 인식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거꾸로 어떤 효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바로 그것은 칼날이 돼서 저희한테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여기가 세테드가 뭐 우리 도시과든 건축과의 업무든 그것들은 시민은 구분하지 않아요. 그냥 싸잡아서 경찰, 행정 다 니들이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저는 얘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사실은 좀 제가 좀 험악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좋은 자리가 될 수 있고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장 회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게 대전시가 경찰은 CPO 제도라는 게 도입이 됐잖아요. 그런데 대전시는 뭐 CPO 제도에 준하는 세테드 담당관이 됐던 좀 계급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하나 마련해서 소통의 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두 분, CPO와 행정에서 세테드 담당 이 분인 두 분만 소통하면 뭐 하겠습니까? 나머지 일반 행정에서 하시는 분, 경찰관들이 다 알아야 되거든요. 이거는 정말 의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 교육을 아예 만들어버리면 좋아요. 그래서 대전시 시장님이랑 경찰청장님이랑 같이 해서 공동 교육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서 서로가 업무를 공유하면서 수상보직제로 자리가 돌아간다 하더라도 사람을 소개시켜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는 조례가 됐는데요. 이 조례 지금 제가 나눠드린 거 있습니다. 근데 조례 보면 약간 부족한 게 사실은 있어요. 그 당시 만들 때 의원님도 완벽하게 다 검토는 못 하셨으니까 이 개정 사항에 대해서 좀 의견을 주시면 제가 서포트해서 또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은 여기 밑에 써보셨네요. 여기 시장은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어요. 어떻게 당근이 될 수 있는 것도 빨리 마련하셔야지 여기 있는 분들이 좀 열심히 하실 것 같고요. 오늘 나온 여러 이야기들은 다들 공감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각자가 처해져 있는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문제와 환경을 조성할 것인가,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어떤 안전감을 줄 것인가에 대한 것을 고민하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온 이야기 중에서 좀 우리 바로 실행을 해야 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자체의 업무로 왜 채널을 좀 일어나 있습니다. 경찰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지자체의 채널을 일어나 있습니다. 그 채널이 그게 세트 담당이든 아니면 치안 협력관이든 안전 담당관이든 그건 명칭에는 개의치 않고 어쨌든 치안 경찰청에서 경찰서에서 해당 지자체로 흘리게 했을 경우에 바로 연결되고 바로 거기에 대해서
응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필요하다 생각을 들고요. 또 더불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합동 교육이나 워크숍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서로 이렇게 오늘 이런 자리처럼 이렇게 오늘 이 자리는 사실은 실무를 담당하시는 실무협의체의 성격이 있고요. 앞으로는 또 정책 결정을 하는 좀 더 한 단계에 격상시킨 그런 또 정책 그 협의체를 좀 국장급이라든가 아니면 필요하다고 하면 시장님이나 청장급에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만들고 어쨌든 그런 협의체를 제도화하고 상술화시키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그런 걸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범죄와 도시디자인협회를 개정을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단기권 연석회의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이렇게 정말 참석해 주셔서 또 기타분들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대전 시민은 안전한 생활 속에서 행복한 시민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